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입니다. 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법안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각각 마치고 양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면담에도 나섰는데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이틀 간격으로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대전시. 형식은 주민에게 행정통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민주당 법안 성토장이었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작심한 듯 민주당 법안의 문제점을 쏟아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을 담지 못한 민주당 법안은 물리적 통합에 그칠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법안을 보면 정부가 만드는 법안에 완전히 동의한 그런 수준이다. 이걸 과연 대전 시민들이나 충청남 도민들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이 다수인 대전시 의회는 주민투표 촉구 등 의회 차원의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전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월요일 당장 임시회를 소집해서 기존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나란히 두고 분야별 비교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압박에도 함께 나섰습니다. 주무부처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 간 차등 없는 통합법안 마련과 항구적 재정 지원, 명문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장관은 되려 대전 충남을 빼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만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팽팽한 기싸움으로 맞섰습니다. 대전 충남은 부산 경남처럼 이번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통합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커지는 반면 정부와 여당이 통합 추진의 속도를 높이면서 다음 주 국회 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오늘 아산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합특별시에 4년 동안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시개발과 정부 재정 지원, 지역 위상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서도 추진 속도와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와 협력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주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전 세종 충남에 공동주택 2만 6천여 가구가 새로 공급됩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분양 물량이 대폭 늘면서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장훈 기자입니다. 올해 대전의 공동주택 공급 물량은 14,3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또한 2단계 세계지구와 도마 3구역, 옛 유성호텔에 들어설 주상복합이 눈여겨볼 대상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의 핵심으로 1,184가구가 공급되는 72층 초고층 주상복합이 착공되면 원도심 재편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반면 분양 물량은 많아서 실수요자 관심이 분양에 더 쏠릴 전망입니다. 둔산권이랄지 유성권이랄지 이런 데는 분양가에 높다 하더라도 분양이 완판되는 반면에 그 외곽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역시도 대전의 어떤 초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기대감에 지난해 아파트값이 오른 세종시는 5회 1과 5회 2 등 3개 생활권에 4,7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앞서 분양된 L9 블록의 경우 일반 평균 청약률이 13.3대 1, 자녀 35가구 무순위 청약률이 최대 31.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충남은 분양 물량이 7천여 가구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공급 물량이 늘면서 입지 선호도에 따라 분양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되더라도 이제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기가 많을 것은 좀 분명히 좀 보이고요. 여기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교통요지나 중심 기능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아산의 한 임대아파트 운영 사업자가 돌연 법인 회생에 들어가면서 수백 세대의 보증금이 묶이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준비하던 임차인들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입주한 임대아파트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계획한 유재훈 씨. 보증금을 돌려받아 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보증금이 묶여버렸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까지 막혀 유 씨는 결국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를 몇 달을 낼지 뭐 1년이 될지 이거를 200만 원 넘게 내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임차인 역시 이사를 계획했다가 계약금만 날리고 기한이 만료된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입니다. 당장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유예 기간이라든지 면책 사항이 되지 않냐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대요. 해당 아파트에서만 전체 444세대 중 절반이 넘는 230세대가 전출을 신청한 상황. 한 가구당 평균 3억 원, 700억 원 가까운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주택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 변제에도 최소 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사고사업장 지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그에서 사고사업장 지정을 통해서 각 금융권의 어떤 대출에 대한 그 연체를 방어하고 연장을 통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임대사업자 측은 한꺼번에 수백억의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공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추진과 관련해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관 공동협력체계인 대응단은 공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시민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응단은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공동 대응 활동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격 부담은 적으면서도 내용은 푸지만 지역 특산품이 큰 인기를 끌며 명절 대목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에서 갓 수확해 말린 초록빛 감태를 한 장씩 기계 안에 넣습니다. 참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워내면 고소한 맛의 조미감태가 완성됩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겨울철 맛이 가장 좋은 감태는 설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온라인 주문량이 1.5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주로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하고 많게는 강원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통 한과업체도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찹쌀 반죽에 지역에서 생산된 생강이 든 조청을 바르고 쌀튀밥을 입힙니다. 전국에서 밀려드는 택배 주문에 직접 사러 온 손님들까지 하루 평균 800상자가 팔려나갑니다. 평소 2명이 하던 작업에 요즘은 지역 주민들까지 10여 명이 함께 투입됐는데도 밀려드는 주문을 따라가기 벅찹니다. 명절 샘물소스 사러 왔어요. 먼저 7개 사갔는데요. 직원들을 이거 줬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고기도 좀 많이 익어달래요. 그래 또 왔어요. 모처럼 맞은 명절 대목에 몸은 고돼도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물건이 많이 나가니까 수입도 좋고 동네 분들이 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보람이에요. 맛은 기본이고 영양과 정성까지 더해진 지역 특산품들이 설명절을 맞아 실속 있는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충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쯤에는 금산시 재원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가 화상을 입었고 오늘 오후 3시 10분쯤에는 당진시 송하급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임야 330제곱미터를 태우고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집단 해고 여파로 빚어진 노사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GM 부품물류지회는 노사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GM은 지난해 10년 이상 세종물류센터 도급 계약을 했던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하청 노동자 120명이 원청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세종 부품물류센터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